마늘 생육 주기에 따른 마늘 재배 요령.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마늘 파종 시기가 됐습니다. 당연히 밥 만들기가 우선돼야 합니다. 난지형인 대서나 남도 마늘 그리고 홍산 마늘을 심는 번님이시라면 이미 밥 만들기가 끝났을 것이고, 이른 번님은 파종까지 마쳤을 것 같습니다. 한지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한창 바쁘실 것이고요. 올해는 워낙 9월 기온이 높아 파종 날짜를 조금 늦추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로서는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파종 시기 문제는 해당 작물 농사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서 어쩜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작물의 파종 시기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100%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알아내는 데 필요한 지식이 바로 작물의 일생, 즉 생육주기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늘 생육주기입니다. 생육주기는 재배지역과 품종, 농사법, 텃밭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보통 다음과 같이 나누면 무난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농진청 자료를 기본으로 삼고 저희 개인적 경험을 섞어 만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1. 휴면기 6월부터 8월까지 2. 발화엽 생성기 난지형은 8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지형은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3. 파종기 난지형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한지형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4. 맹아, 싹 출현기 난지형은 10월 하순경, 한지형은 12월 중하순경 5. 생육 개시기 난지형은 2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 한지형은 3월 상순부터 3월 중순까지 6. 인편 비대 개시기 난지형은 4월 상순부터 4월 하순까지, 한지형은 5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7. 마늘종 출현기 난지형은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한지형은 5월 중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8. 인편 비대 종료기 난지형은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지형은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9. 수확기 난지형은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지형은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이상 9단계의 마늘 생육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작물에겐 물주기와 추비, 잡초 뽑기와 병충해 방제라는 4가지 할 일이 생겨납니다. 마늘도 이와 똑같습니다. 먼저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파종 후 바로 주기로 시작하고 인편 비대기인 4월부터 6월 상순 사이에 절정을 이룹니다. 파종 후 물주기는 씨마늘과 흙 사이에 공간이 사라지고 서로 밀착하게 함으로써 겨울나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켜 싹이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인편 비대 개시기부터 인편 비대 종료기까지 마늘은 물 없이는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자연 강수량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인위적인 관수를 통해 충분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 소홀히 하면 마늘통이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마늘농사 헛물켜기 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는 물주기 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비입니다. 비료를 아무 때나 주면서 마늘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비료를 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마늘은 우선 다비성입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합니다. 밑거름을 충분히 주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워낙 다비성 작물인지라 밑거름만으로는 부족하여 두세 차례 윗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를 아는데 생육주기가 필요합니다.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준다면 뿌리가 먹을 수 없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새 뿌리가 생겨나 활동을 시작하느냐는 거죠. 이때가 이른바 생육 재생기, 즉 생육 개시기가 됩니다.
월평균 기온이 영상으로 돌아서는 때입니다. 난지형은 2월 중하순으로 보고 한지형은 3월 상중순 정도로 본다는 거죠. 바로 이때가 1차 웃거름 주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최소 4도는 돼야 마늘이 비료를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이른 1차 추비는 마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죠. 이것을 참고하면 난지형과 한지형에 따라 1차 추비 시기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늘이 광합성이 최대가 되는 것은 남부지방은 3월 중하순이고 중부지방은 4월 초중순으로 봅니다. 당연히 양분의 흡수량이 늘 것이고 이 현상은 수확 한 달 전쯤에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마지막 추비는 수확 예정일 60에서 70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6월 중순 수확 예정이라면 4월 초중순 전엔 끝내야 한다 이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2차 생장을 하게 되고 벌 많을 염려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생육주기에 따른 병충해 발생 시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홍산 마늘에 많이 생기는 녹병의 경우 그 발생 시기가 빠르면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경이며 5월에서 6월에 극성을 부립니다. 그렇다면 생육 개시기가 시작되고 잎과 뿌리가 신나게 자라고 있을 때가 됩니다. 잎에 붉은 얼룩 반점이 생겨나고 그대로 두면 감염 부위가 균열돼 적황색 분말이 분출됩니다. 심한 경우는 잎 전체가 주황색이 되면서 고사하게 되죠. 방제약 살포 시기를 놓쳐선 안 됩니다. 마늘 재배에서 가장 피해가 큰 잎마름병은 생육 후기에 발생합니다. 생육 후기라면 인편 비대 개시기인 4월 하순부터 수확기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물주기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잎마름병 방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 많아 고온 다습 환경이 조성되면 잎마름병이 창궐하는 경향을 보이니 특히 조심해야죠. 충해를 주는 대표는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가 있습니다. 이들은 파종기와 월동 후인 3에서 4월인 생육 초기에 성합니다. 파종 전 반드시 토양살충제를 뿌려야 하고 월동 후 1차 추비 때도 또 한 번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마늘의 일생인 생육주기를 알고 있으면 마늘 재배가 훨씬 쉽게 다가올 수도 있지 싶어 오늘 얘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작으나마 번님들께 마늘 농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늘 생육주기를 알아두면 마늘 재배가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